안녕하세요. 헬스 이야기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체육관에서는 주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많이 이용을 하죠. 아무래도 동작이 조금은 쉽고 체육관 입장에서도 컨벤셔널 같은 경우에는 좀 소리가 많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데드리프트로 인한 부상 방지를 위해서 운동 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죠. 이 자세로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엉덩이 근육과 등 근육도 같이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허리에 좀 부담이 갈 수 있는데요. 올바른 자세와 스트레칭을 꼼꼼히 해주시면 부상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허벅지도 안쪽 바깥쪽 골고루 해주시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기반으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실시하시게 되면 아주 쉽게 데드리프트 운동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허벅지 안쪽을 스트레칭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숙이실 때 허리를 구부리는 것보다 배를 내밀어서 바닥 쪽으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 동작은 고관절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 중에 제가 애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주로 이용하는 허벅지 뒤쪽 이완 방법인데요. 앞쪽에는 의자나 탁자에 기대셔도 좋습니다. 저렇게 해서 허리를 약간 전만시켜서 배를 바닥 쪽으로 내려주시고 엉덩이는 뒤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발 모양은 안쪽으로, 중간으로, 바깥쪽으로 해주시면 허벅지 뒤쪽이 골고루 스트레칭 되겠죠. 시간이 없다고 빼먹지 마시고 부상 방지를 위해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언급했던 오른쪽에 있는 여방현근과 왼쪽에 위치한 장요근에 대해서 잠시만 언급을 해드릴게요. 이 사진에서 보시면 장요근과 요방현근은 아주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방현근을 스트레칭 하면서 더불어서 이 장요근도 같이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사진을 올렸습니다. 특히 요방현근의 경우는 척추 측만증이나 한쪽이 짧아져 있을 경우 골반 틀어짐 같은 것도 생기죠. 그렇게 자세가 올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데드리프트를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요방현근에 무리를 줄 수 있는데 더욱더 자세가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해서 운동 전에 반드시 요방현근에 대한 스트레칭을 꼼꼼히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하시다 보면 조금 불편한 쪽이나 잘 안 되는 쪽이 있어요. 그쪽이 좀 짧아져 있을 경우 그런데요. 그쪽을 조금 더 세심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에 놓는 장요근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칭도 해야 되지만 가감 훈련도 하셔야만 허리의 자연스러운 C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방현근에 조금 무리가 와서 허리가 아플 때는 어떻게 풀어주느냐. 자, 이 방법이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았어요. 폼롤러로 척추와 옆구리 사이죠. 거기에 위치한 여방현근을 폼롤러로 가볍게 문질러서 마사지를 해주는 방법인데요.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중년이지 않습니까? 허리를 한두 번 아파봤겠어요. 운동한 뒤에 허리가 조금 통증이 와서 아침에 허리가 잘 안 숙여진다든지 기침만 해도 허리가 울리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저 폼롤러를 사용하시거나 지금 요방현근 스트레칭 있죠? 이걸 해주시면 금방 풀어집니다. 특히 이렇게 해서 무릎을 잡으시고 반대쪽으로 보내실 때 바로 옆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약간 앞쪽 사선 쪽으로 보내주시면 그 요방현근을 직접 스트레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요근 스트레칭인데요. 흔히 많이 나와 있는 방법이에요. 다리는 런지 자세를 취해 주시고 골반을 앞쪽으로 밀어서 장요근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이죠. 아까 사진에 올려드렸으니까 쉽게 이해가 가시죠? 어느 부분인지. 그리고 제가 하는
장요근 스트레칭 방법인데요. 팔을 저렇게 끝까지 올려서 마지막에는 겨드랑이를 하늘 쪽으로 살짝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또 내려와서 손날을 세워서 오른쪽 왼쪽으로 보내주시고 시선은 손끝을 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조금 빠른 속도로 했는데요. 하실 때는 중간중간에 약 10초에서 20초 정도 머물러 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엉덩이 스트레칭이죠. 이거 방법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허벅지 잡아서 쭉 끌어당겨 주세요. 허리가 들떠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PT 한번 해볼까요? 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저번 시간에 했던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만약에 제대로 익히신 분이라면 거의 저절로 된다고 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배우신 분들은 나중에 컨벤셔널을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자세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꼭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영상을 보고 어느 정도 자세를 익히신 다음에 이 영상을 봐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컨벤셔널의 경우에는 저 바가 거의 바닥까지 내려갔는데,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무릎이나 정강이 정도까지만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방법이죠. 허벅지 뒤쪽 근육과 탄탄한 힙, 그리고 두꺼운 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혹시나 등이 두꺼워질까봐 걱정하시는 여성분들이 계실까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자세를 배우기 전에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가시면 큰 도움이 되겠죠. 어떤 분들은 이 데드리프트를 할 때 고개를 들어서 앞을 보게 되면 승모근에 무리를 준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분들이 계신데요. 고중량일 때는 그 말씀이 맞아요. 맞지만 운동을 시작하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자기가 지금 균형이 틀어졌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무조건 그 자세를 취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옳지 않다고 봐요. 자세가 완전히 익혀질 때까지는 거울을 보시거나 좌우 균형을 잘 살피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운동하는 보조자가 있어서 상태를 봐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의 경우 잘 보실까요? 자, 오른쪽 지금 바가 많이 기울었죠?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요방형근이나 장요근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서 본인이 신경을 쓰지 않으면 바가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자세를 익힐 때까지는 거울을 보시면서 유심히 잘 살피면서 운동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저 발의 위치도 자세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앞부분이 일직선이 안 되거나 바깥쪽으로 빠지는 각도가 좌우가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무게만 막 더 많이 들으려고 하다 보면 저런 부분을 상당히 놓치기 쉬운데, 지금 저 영상은 저번에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할 때도 제가 잠시 보여드렸죠. 내려갈 때는 올바르게 내려간 것 같은데 내려가서 좌우가 틀어진다든지 올라와서 또 좌우가 뒤틀어진다든지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중량을 올리시기 전에 좌우 불균형이나 밸런스를 잘 조절하시고 가벼운 무게에서 자세부터 익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조금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올라가서 아마 엉덩이 근육을 좀 더 강하게 조이고 척추 기립근에 힘을 좀 더 주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자세도 무게가 가벼울 때는 상관없지만 이게 무게가 좀 올라가면 허리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운동에는 정답이 없다고 하니까 가벼운 무게로 저렇게 좀 느낌을 주고 싶어서 하는 건 상관없지만 중량이 올라가면 좀 위험하니까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워리프터들이 저렇게 중량을 힘차게 끌어올리는 저런 형태를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좀 위험한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파워렉에서 하는 방법인데요. 바가 앞쪽에 있으면 몸쪽으로 최대한 끌어당겨서 발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에 있는 발을 잡으시게 되면 들어서 뒤쪽으로 몇 걸음 걸어 놓게 되죠. 한두 걸음. 그러다 보면 자세가 또 많이 틀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발을 뒤쪽으로 최대한 끌어당겨서 나올 때는 반보 정도만 뒤로 물러나 주시면 자세를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중량을 걸었을 때는 그 반보만 나오는 거하고 한두 보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잘 참고해 주시고 이 또 주의사항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 바가 수평으로 잘 내려가는지 좌우로 틀어지지는 않는지 유심히 살피면서 동작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거울을 보지 않고서도 내 몸의 자세가 많이 틀어지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수없이 반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게를 점차적으로 올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을 오랫동안 했던 저 역시도 가끔씩 거울을 확인해 보거나 특히 동영상을 찍어 보면 균형이 조금 틀어져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뭐가 잘못됐는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늘 이렇게 교정을 해 나가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감으로만 하다 보면 몸이 편한 쪽으로만 하게 돼 있거든요. 편한 쪽에 힘을 많이 쓰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몸의 균형이 점점 더 틀어지는 겁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이 이렇게 말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세를 아주 모르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들기에 너무 버거운 무게를 들었을 때 저런 현상이 생기는데요. 아주 허리에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그리고 운동 적용 부위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생기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게 힙 운동이다. 어떤 분들은 두꺼운 등을 만드는데 좋은 운동이다.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잘 헷갈리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운동을 이제 해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저번 컨벤셔널에서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등 쪽으로 느낌을 주시고 싶으면 등 쪽 광배근 쪽에 긴장을 먼저 주시고 운동을 수행하시면 등으로 가게 돼 있고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으로 느낌을 주시면 또 그쪽으로 가요. 그 무릎에 약간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각도와 고관절의 각도에 따라서 등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허벅지 뒤쪽, 엉덩이 쪽으로 가기도 하고 뒤쪽에 전신 운동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어느 정도 이 운동을 컨트롤하게 되시면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부위 쪽으로 느낌을 다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드리프트를 배우고 나시면 웨이트 트레이닝의 3분의 1은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역시 힙 힌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설명으로 문짝에 경첩이 붙어 있어서 문이 열리고 닫히듯이 우리의 몸을 고관절을 중심으로 몸이 접혔다 폈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관절이 빠지면서 저 바가 내려가기 때문에 저 중량 바는 수직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몸통은 중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저번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에서 몸의 중립과 호흡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꼭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힙힌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인데요. 등 뒤에 봉을 대고 몸을 전체적으로 일직선상에 놓이게 한 다음 고관절을 중심으로 엉덩이가 접혔다 폈다 하는 건데요.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죠. 간단하게. 머리에 잘 새겨 두시고 체육관에 가보시면 한번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힙 힌지 자세와 몸통 중립 자세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고관절을 중심으로 엉덩이가 뒤로 살짝 빠지죠. 저 바는 수직으로 그대로 떨어지게 되고 허리에 약간의 전만은 상관이 없는데요. 어떤 분들은 너무 전만된 상태로 하시게 되면 가벼운 무게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무게가 올라가게 되면 허리에 부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조금 유심히 보시면요. 등판이 약간 평평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브레이싱과 할로윈 호흡법을 적절히 이용해서 코어 근육에 힘을 단단히 만드신 다음 운동을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에서 나왔던 얘기가 상당히 많죠. 중첩되는 내용이 많은데요. 그래도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에 대해서는 꼭 알고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로 등 근육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조언을 드리겠는데요. 느낌을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완전히 일어났을 때 견갑골을 뒤로 이렇게 조이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것은 무게가 좀 가벼울 때는 상관이 없지만 중량이 좀 올라가게 되면 부상의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등 쪽으로 느낌을 더 주고 싶은 사람은 발을 조금 더 넓게 잡으시고 광배를 이용해서 몸쪽으로 살짝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기시게 되면 자연적으로 견갑골이나 광배 쪽에서 저 무게를 지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 쪽으로 느낌이 많이 갑니다. 앞쪽에 잠시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초보 때는 몸의 좌우 균형을 위해서 저렇게 얼굴을 들고 거울을 보시면서 하는 걸 추천드리고, 무게가 올라가면 되도록 등과 머리가 수평이 되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얼굴을 좀 많이 들고 하시게 되면 처음 무게를 끌어올렸을 때 목 쪽이나 승모 쪽으로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목 쪽이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로 엉덩이 근육을 키우고 싶은 사람은 저 바벨을 내릴 때 엉덩이 근육으로 잡아서 천천히 내려주시는데요. 이것을 신장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올릴 때는 무게를 엉덩이로 강하게 수축시키면서 끌어올려 주시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덤벨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바벨이 자꾸 무릎에 걸리거나 몸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해요. 사람마다 체형이 틀리기 때문에 저 바벨이 너무 맞지 않다, 나는 도저히 불편해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덤벨을 이용을 해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좀 대신해줘도 좋습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힙 힌지를 이용하게 되면 저 덤벨이나 바벨은 자연스럽게 몸을 타고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덤벨과 바벨이 몸에서 멀어지는 순간 허리에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영상은 엉덩이 쪽으로 좀 더 강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 내려갈 때 신장성 수축과 함께 위로 올라왔을 때 엉덩이를 안쪽으로 강하게 조이면서 엉덩이에다가 더 느낌을 주는 방법이죠. 그리고 보폭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네요. 그러고 보니 보폭 같은 경우에는 골반 넓이나 어깨 넓이 정도 해주시고 발의 위치는 11자보다는 약간 V자 형태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발을 잡을 때 손잡이의 간격은 조금 좁게 잡으면 등 중앙 쪽으로 느낌이 많이 가고 조금 넓게 잡으면 광배 바깥쪽으로 느낌이 가니까 본인이 한번 해보시고 느낌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앞에 만들어 놓은 데드리프트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기초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부위에 자유자재로 느낌을 줄 수가 있다면 완전히 성공하신 거죠. 그 단계가 될 때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에 대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